안녕하세요. 프리미어스탁의 이은비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주말 동안에 꼭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너무 핫하죠. 챗봇 관련주. 그런데 이 챗봇 관련주들이 너무너무 강해서 지수를 상방으로 이끌고는 있지만 언젠가는 눌릴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도 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강해서 대장주들이 아직 그렇게 큰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데요. 하염없이 오르는 종목은 없죠. 당연히 어디에선가 눌립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눌리는지 과거 우리가 보았던 그런 차트, 대장주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동안에 원전 관련주라든가 아니면 YTN도 뭐 상당히 좋은 그 모습을 보였죠. 그런 대장주의 뭐 과거 강했던 테마들을 보면서 어디에서 눌림을 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영상이라고 제가 아주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공부 자리를 꼭 공부를 해보시고요. 본 영상에서 나오는 매매 자리는 추천 자리가 아닙니다. 이 정도에서 과거에서도 반응을 줬으니 앞으로 향후 이 재료들이 나오는 시점을 보면서 같이 공부를 해보자는 목적이 있으므로 매매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잠깐 제가 이걸 한번 볼게요. 그동안 중국과 미국에서 기업들이 AI 개발에 굉장히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우리가 들었을 때 굵직한 기업들 뿐만 아니라요. 중국의 바이두, 알리바바 등도 강한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AI 논문 편수까지 한번 보면 역시 미국의 4개 회사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네요.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등이 있고요. 중국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알리바바 뭐 이런 것들도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에서 굵직한 그리고 정말 기업의 수익도 잘 내고 있지만 이런 기업들이 왜 오픈 AI 챗 GPT에 관심을 보이는지 그러면 공부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챗 GPT는 뭐 많이들 내용을 보셨죠. 막 이제 학부를 졸업한 개발자보다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 서비스 되는 거는 초기 모델로 3.5 기반을 하고 있죠. 그런데 자, 왜 이런 종목들이 눌림을 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살짝 해보면 앞으로의 일정입니다. 일정이 조금 남아 있어요.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일정까지 다가가기는 주가가 하염없이 오를 수는 없습니다. 뭔가 살짝 하락을 하는 그죠? 조정을 보이는 모습을 보고 올랐다 조정 보이고 어느 반등자리에서 다시 갈 종목들 이때부터는 옥석을 가리겠죠. 아무 종목이나 상승을 하진 않습니다. 지금은 뉴스가 나오면 이렇게 상승을 잘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대장주들은 흐름을 보면서 이때 눌림을 줬을 때 분명히 옥석을 가리는 종목들만 상승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오픈AI 챗GPT는 4.0 버전이 3월 중으로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초기 모델은 3.5를 기반으로 한다고 했죠. 그리고 매개 변수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년 이내에 인간의 시냅스 수와 비슷한 수준의 100조 개, 무려 100조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진 GPT-4를 내놓을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3월에 출시를 했는데 생각보다 별로다. 그러면 조정이 조금 더 깊을 수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거는 맥락이기 때문에 큰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획기적이다. 지금보다 더 획기적? 그러면 뭐 그때의 반등은 아주 강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오픈 AI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까요? 오픈 AI 일론 머스크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낀 게 처음에 초기에 투자를 한 사람이 일론 머스크죠. 그리고 기타 등등의 사람이 있는데 인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디지털 지능 이걸 개발을 목표로 무려 8년 전이죠. 2015년에 설립한 비영리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일론 머스크가 뭐 이사 자리에 있진 않고 뭐 투자자 개념 어쨌든 지분은 가지고 있는데요. 보면 이게 오픈 AI 이런 인공지능의 발달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사실은 약간의 두려움도 느낀다는 말을 일론 머스크가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픈 AI와 MS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떤 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가는지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챗 GPT의 개발사죠. 오픈 AI에 대해서 투자를 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기타 등등의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죠. 이렇게 투자를, 이렇게 큰 회사가 투자를 한 오픈 AI 도대체 뭐길래? 라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죠. 그러면 투자를 해서도 뭐 조금? 이렇게 투자한다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투자 금액을 한번 보니까요. 정확하게 투자 규모를 뭐 밝히진 않았지만 일부 모 통신에 의하면 1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2조 3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앞으로도 더 어떻게 지속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보세요. 미국에 이렇게 굵직한 기업이 투자를 했어. 중국의 기업은요? 어떨까요? 알리바바도 있죠. 보시면 오픈AI가 개발한 챗 GPT의 유사한 형태의 AI 챗봇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리바바도. 그리고 또 다른 뭐 기업들도 한번 볼까요? 다른 기업들도 그냥 있을 리는 없죠. 바이두 역시 자, 여기에서 매개 변수가 바이두는 2,600억 개라고 합니다. 챗 GPT는 아직은 뭐 이 정도 수준인데요. 어찌됐건 바이두도 이 정도 기술을 가지고 개발을 한다고 하죠. 물론 중국만의 특이한 사항이 있죠. 특이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뭐 정치 검열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만 그거는 차후 문제고 정말 큰 나라 미국과 중국 그 중에서도 정말 강한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 엄청나게 큰 자금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구글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구글은 5월에 본격적으로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망신을 당했죠. 얼마 전에 구글의 바드가 실전 사례를 공개하면서 뭐 굉장히 이슈를 끌고 우리나라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면서 상승을 했던 종목들이 나왔는데 너무 급하게 했던 걸까요? 아직은 조금 오류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당연히 주가에 영향을 줬죠.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의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글 시장이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검색 엔진에서. 그쵸? 검색 엔진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여기에서 새로운 AI 기반의 검색 엔진을 선보이면서 치고 나간다면 당연히 구글의 점유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구글은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 기업들도 뭔가 더 열심히 지금 박차를 강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큰 기업들끼리 너나 없이 투자를 하고 기술 개발을 하는 이런 상황.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보세요. 자, AI의 서비스가 무한 경쟁을 시작했고 오픈 AI, 구글, 바이두, 뭐 우리나라 기업도 네이버, KT, 카카오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얘네들의 기간이 남았다는 거죠. 오픈AI의 챗 GPT 4.0 버전은 3월 중에 출시라고 나왔습니다. 3월 어느 날인데 뭐 후반 뭐 이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하고요. 구글의 람다 5월 중에 출시한다고 합니다. 중국의 바이두 3월 중, 알리바바도 뭐 3월 중이라고 하는데 상반기라고까지 나왔고요. 네이버, KT 올 상반기에 나온다고 합니다. 아직 기간이 남았죠. 지금 2월 중순입니다. 2월 중순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이 2월 중순이죠. 2월 중순이면 가장 먼저 출시가 되는 오픈 AI 챗 GPT가 3월 중이에요. 3월 후반이라고 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그 다음에 조금씩 조정을 보이고 있어요. 사실 가장 좋은 건 이렇게 강력한 테마가 주가가 올랐다가 확 떨어지는 이 지점이 가장 좋습니다. 반등도 강하죠.
그런데 지금 너무 강하다 보니까 조금 이 자리를 이렇게 대장주들이 언저리에 있거든요. 그러면 3월까지는 기간이 좀 남아 있으니 새로운 내용이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은 이상은 뭔가 반등 뭐 하려고 시도 뭐 왔다 갔다 하겠죠. 주가는 늘 춤을 추니까. 하지만 조금 더 확실한 자리까지 내려온 후에 말씀드렸지만 옥석을 가리는 정말 수익을 내고 뭐 진짜 확실하게 이런 기업들과 관련이 있는 종목들만 상승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했던 종목들 우리는 대장주 위주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는데요. 그동안 과거에 강했던 차트를 보면서 공부를 해볼게요. 자, 한정기술 일봉 차트입니다. 한정기술은 2020년에 이때죠. 아, 정말 차트를 조금 더 크게 볼게요. 자, 보시면 돌려서 한번 보세요. 2021년 이때쯤부터 언제쯤부터 뭐 대략 이때부터 뭐 꾸준히 뭔가 돈을 들어오고 있었는데 큰 주가 변동은 없었지만 여기에서 어떻게 뭐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 뭐 20% 그리고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들어오면서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상승을 했을까요? 이 종목 뭐 여기서부터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대략 136% 2배 넘게 상승을 했죠. 하지만 하염없이 갈 것 같던 주가도 당연히 어떻게 눌림을 주죠. 그러면 어떤 자리? 이런 자리, 이런 자리에서 눌림을 주고 그 다음에 확실한 원천 관련주도 모두 다 상승을 했던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확실하게 상승을 해주는 옥석을 가리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하이드로 리튬을 한번 볼까요? 하이드로 리튬도 아까 반등 자리 보세요. 이게 짧아 보이지만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큰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처음 돈이 들어왔을 때 주가 상승이 어느 정도까지 올랐냐면 469%예요. 거의 5배 정도, 4배 넘게가 상승을 했는데 이런 종목들도 어떻게 안전한 자리 오니까 아까 그 차트에 나왔던 회색선과 이 갈색선 자리가 맞죠? 그리고 나서 아직 주가에 재료가 남아 있으니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반등 자리에서 재료가 없다면 반등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재료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목도 볼까요? 진짜 핫했던 양지사 한번 보겠습니다. 김대용인가요?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개인 투자자가 뭐 양지사를 발칵 뒤집어 놓았죠. 뭐 뒤집어 놓든 말든 우리는 안전한 자리에서 수익을 내고 나오면 됩니다. 사실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주가가 올랐는데 이 봉이 짧아 보이지만 29.95%입니다. 주가가 워낙 상승하니까 이런 장대 양보도 눌려 보이죠. 이때부터 한번 고가까지 그어볼까요? 그러면 687%네요. 김대용은 얼마를 번 걸까요? 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내용이네요. 중요한 건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거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렇게 하염없이 올랐던 주가도 뭔가 회색 자리 갈색선에서 반등을 주려고 노력하다가 상승을 했네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거 한 종목만 마지막으로 종목을 더 보겠습니다. YTN 일봉 차트입니다. YTN도 짜잔 이렇게 보시면 단기간에 올라서 단기간에 눌림을 줬던 제가 좋아하는 아주 좋아하는 건데요. 보세요. 여기서 단기간 슉 올랐다가 갑자기 여기서 장대 음봉이 나오죠. 고점에서 장대 음봉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제가 장대 음봉에 대한 영상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9.96까지 상승을 했던 게 종가가 12.83 거의 하한가를 맞았네요. 그 다음날 잠깐 반등 주지만 확실하게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은 이 정도에서. 하지만 YTN의 민영화 이슈는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었죠. 중간중간에 조금씩 더 상승을 나왔지만 강한 섹터는 아니었지만 개별적으로도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부할 거는 챗 GPT 관련 대장주 종목입니다. 나름 경고딱지 붙은 종목들만 한번 볼게요. 코난테크놀로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인공지능 관련 연구에 참여한 이력이 있으면서 어쨌든 MS와 관련이 있네요. 지금까지는 투자를 가장 많이 했던 회사 MS. 이 종목도 1월 10일부터 사실은 그 전부터 사실은 차트를 보면 모아가는 모습이 보이고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 올랐는지 확인해 볼까요? 이 정도에서 쓱 그어보면 339%인데요. 대략 3배가 넘는 상승을 보였죠. 이 종목은 지금 상장한 지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갈색선이나 진한 검은색 선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회색선이 이 정도의 자리 잡고 있네요. 그러면 8만원 아래 아니면 상승을 했던 중간 자리 정도? 상승을 했던 중간 자리 이 정도 보시면 비슷하게 겹치죠. 지금 요 정도 아니면 이 정도 눌린다면 이 정도까지 눌리면서 3월 이내에서 눌리면서 좋은 상승이 재료가 계속 살아있으니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요? 라는 과거의 차트들을 비해서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있죠. 경고 딱지 붙은 종목들만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보세요. 솔트룩스 어느 정도까지 올랐을까요? 한번 차트를 보면 216% 뭐 2배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도 이렇게 상승하다 지금 하락을 하는 듯 했는데 지지를 막 보여요. 하지만 이 종목도 당연히 눌려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안전하게 매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조금 안전한 자리에서 뭐 이렇게 여기 중간 자리 아니면 조금 더 아래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보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런 종목도 있고 KT에서 투자를 한다 하니 KT 관련 종목들이 상승이 진짜 좋았습니다. 보면 뭐 이렇게 해서 KT, CS 이렇게 있었는데 단기간에 우리나라에서도 할 수 있다 KT부터 뉴스를 내보내면서 뭐 2배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뭐 요 정도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지만 이 종목도 안전하게 눌림을 준다면 KT는 더군다나 5월 중 뭐 상반기 뭐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챗 GPT 4.0 버전이 엄청나게 흥행을 하고 우리나라도 박차를 가한다면 뭐 시간상 뭐 이렇게 눌려준다면 좋은 상승을 보여주겠죠. 그러면 또 쌍둥이처럼 잘 올라갔던 KTIS를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뭐 비슷하죠. KTCS와 차트가 너무너무 비슷하네요. 이 정도 자리에서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AI가 성장하려면 뭐 또 성장해야죠? 당연히 반도체도 성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인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상승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종목도 1.5배 정도는 상승을 했네요. 역시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은선과 갈색선은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근거에서 이 정도 자리 아니면 대략적으로 한번 이렇게 그어봤을 때 참 신기하죠. 이 반절의 가격하고 이 정도 자리가 겹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니면 조금 더 눌려준다면 이 정도에선 너무 안전하게 너무 땡큐 이렇게 하면서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아직 재료가 살아있고 재료가 조금 더 여유가 있는데 종목들에 더 이상 에너지가 조금 없을 때 당연히 주가는 눌려주고 그 주가의 눌림 자리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매매를 하는 것이 좋다. 조금 기다렸다 여유 있게 매집을 해 나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보면 이제 정말 조금 꼭지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금요일날 보면은 꼬리 달고 내려온 종목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이렇게 FSN도 보면 이것도 뭐 바이도 관련 종목주인데 여기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17.95, 18% 정도까지 상승을 했던 종목이 뭐 이 정도 꼬리를 달고 내려왔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급락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악재가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악재가 나와줄 게 없어요. 악재를 하면 챗 GPT 4.0 버전이 3.5 버전보다 너무 별로다? 뭐 이 정도인데 그럴 리는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안전하게 이렇게 그냥 시간의 여유를 두고 눌려주는 자리에서 우리가 매매를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공부 차원에서 이렇게 종목들이 한번 과거 차트와 지금 차트가 유사한 면이 있으니 공부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부용입니다. 매수 타점이 정확히 여기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주식은 대응이에요. 언제나 대응의 영역에서 잘 대응을 하시는 분이 수익으로 연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말 동안 공부 많이 하시고요. 질문 있으면 댓글로 주셔도 좋고요.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아시죠?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